사실 그저께죠. 그 의원총회 열렸는데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의총을 열었을 텐데 사실 그런 약간 설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슈가 좀 많이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성국 의원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 두 분의 이런 설전이 좀 있었는데 유재하 변호사님 좀 보셨죠? 요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내용들? 이게 쪽팔린 일이죠. 쪽팔리는 일. 제1야당의 의총에서 네. 저렇게 막말이 오가고 네. 그거 가지고서 뭐 누구를 징계한다 만다 뭐 와서 그리고 뭐 네. 밖에 나와가지고 언론에다 대고 뭐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가 진실인지 사실 그거는 법정에서나 선서하고 증언대 위에 올라서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 가지고서 뭐 당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의원들이 또 질세라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 쪽팔린 일이에요. 의원총회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네.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저는 뭐 빼지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당의 일원으로서 참 창피스러운 일이다 국민 보기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 말씀이 달라요. 네.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먼저 그러면 욕했냐 누가 먼저 반말했냐 이 논의를 여기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확대 재생산해서 이거를 키우려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쪽팔려지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이런 걸 사실 방송에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비공개 의원총회였잖아요. 하지만 근데 늘 뭐 비공개 뭐다 이러는데 이렇게 또 약간 익명투서처럼 해가지고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흘리시는 분들이 꼭 많아요. 꼭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 의견을 곳곳에 이렇게 밝히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이번에는 유독 한 20명 이상. 그러니까 의총이 4시간 동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에 뭐 그 사람이 먼저 뭘 했다.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다. 장동혁 대표 무슨 얘기했다. 김민수 최고 무슨 얘기했다. 뭐 이런 게 정말 많은데 아무튼 참 이제 국민의힘 의총은 네. 무슨 우리 법원에 주요 선고 있을 때는 네. 언론의 방청을 허용할 거냐 실시간 중계를 허용할 거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네. 재판장이 허가 내고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총은 기본적으로 그냥 중계 의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공개될 걸 전제로 네. 의총하는 거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방 있죠. 네. 그것도 실제로 물어보면은 거기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무슨 얘기 했다가 다 그 다음날 단독 기사로 나니까 누가 거기다 속 터놓고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정도 분열상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총에서 뭔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진짜 논의하자고 의총한 게 아니고 4시간 동안 무슨 속풀이 의총을 해서 생산적인 논쟁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길래 얼빠진 소리예요. 왜냐하면 다 중계할 걸 전제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고자질하고 하려고 지금 그 의총에서 발언들을 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생산적인 의총입니까? 심지어 거기에 저도 당협위원장 했습니다만 제가 당협위원장 꽤 오래 했거든요. 신당위원장도 하고 그런데 의총에서 당협위원장이 발언을 시켜주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김기경 대변인이 흔치는 않은 일인데 최근에 저번 의총부터 네. 원내 당협위원장들 일부를 뭐 원내대표실 요청으로 해서 이유는 있었겠죠. 아마 이번에도 조광한 최고는 아마 원내대표실 요청으로 설명을 해야 돼 최고위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당협위원장들이 자리해가지고 의원들이 상대로 발언하고 의원들이 거기서 반박해서 그래서 재반박하고 하는 그런 풍경은 제가 당협위원장 하는 동안은 한 번도 안타깝게도 못 봤습니다. 참 진풍경인데. 네, 그래서 그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죄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홍위병으로 등용해서 당내 분열을 더 심각하게 조장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원내대표실에서 요청을 했고 당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원총회가 있잖아요. 의원총회는 원내 의원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최고위원들이 가는 경우가 뭐냐 당무가 있을 때 당무 관련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징계 문제 관련해서
지도부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그 최고위원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었죠.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냐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누군가 욕을 했다, 뭐 입마했다, 그리고 뭐 님자 안 붙였다, 어디 감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뭐 양비론은 별로지만 하여튼간 저는 사실 조광한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성우 의원님도 방금 가셨잖아요. 네. 뭐 보셨다시피 저랑 잘 아시는 그리고 저랑 그 같이 패널 4대4 패널 하면 국민의힘 쪽 패널로 해서 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친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요 어떤 진실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래요. 저도.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른바 최고위원 원내가 아닌 원의 최고가 거기 가야 될 상황이었냐 그건 갈 수 있었고 다만 거기에서 이제 원내 의원 분들 중에서 왜 왔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우리 류재화 의원님이라고 하고 싶네 자꾸 제일 좋은 건 의원님인데 원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꾸 이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하면 안 되고 정치로 그럼요. 풀어야 되고요. 과하게 뭐 징계를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고요. 서로 간에 좀 쿨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오다가 이제 이게 우리 아이템으로 잡혔길래 네. 제가 사실 어제 78명 원외 당협위원장이 성명서 낸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제가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바로 확인은 못했지만 78분이 이제 거기에 이름을 쓰셔서 이제 정성구 의원을 규탄하는 배지 천박한 특권 의식을 이제 비판하는 네. 이제 그런 성명서를 쓰셨고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기 조광환 최고는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당무를 하는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가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원내대표실에서 요청을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분란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제 그 과정의 일부 이제 사실 진위 공방이 있는 소재를 어느 한쪽의 입장을 완전히 편을 들어가지고 정성호 의원을 속된 말로 다구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왜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이 끼어드시나, 이거는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사실이 명확하면은 비판 낼 수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줄서기로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연판장으로 보일 수 있어요. 조광환 최고위원이 예전에 그 당협위원장 시절에 총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네. 그 대표 출마할지 말지 가지고 얘기 나올 때 연판장 논란이 있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또 생겨서 이거 왜 이러나 하는데 제가 그 이름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나. 네. 그래서 그렇군. 뭐 대부분 다 그렇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하니까 가까운 분들끼리 계셨는데 김기현 대변인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일부러 네. 김기흥 대변인 계시나가 해서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찾아보고 그게 아니고 네. 오늘 입국연에서 같이 방송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디 계시나 찾아봤는데 네. 2번을 찾아봤는데 인천에 많은 당협위원장님들이 연명하셨어요. 근데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못한 거 아니에요? 못한 건 아니,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네. 저는 사실 그 연락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단톡방에서 제가 정신 없다고는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마 만약에 그걸 올리자고 했을 때 조금 이거는 여튼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좋든 나쁘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당내 분란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는 뭐 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처럼 이거는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섣불리 움직이면 분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성호 의원이 다 맞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당내 분란이 커지고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는 안 하고 싶은 거고 아마
김기훈 대변인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그냥 안 하신 건가? 그래서 생각을 아니 했었어요. 저는 원칙이 이거죠. 네. 최고위원이 당무에 갈 수 관련돼서 있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도 요 상황을 보고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당원 당규를.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땐 의총은 왠지 뺐지 아니면 가는 게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원내 같이 연속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막 같이 하다가 의총 한다고 하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엄청 기분 나빠요. 그때 엄청 기분 나쁩니다. 내 쫓아 진짜. 진짜. 나도 갈 수 있었는데 열심히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만약에 이제 네. 그 정성구 의원께서 어디 감히 그리고 또 추가로 님이라고 붙여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잘못한 거고 아직까진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게 우리가 그냥 내가 배지를 못 달았기 때문에 왜 우리도 똑같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이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서 지역에서 보면 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 절차를 그래서 원내 중심적으로 한다면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의석수가 107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캐파에 대해서 능력치에 대해서 제한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원외를 어떻게 보면 원내가 서로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동지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 자체가 저는 이제 정성구 의원께서 이걸 했다 안 했다는 잘 모르지만 만약 누군가 원내를 너무나 중시하고 원내는 조금 뭐 좀 다르다. 소위 말해서 계층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시너지를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맞다는 걸 전제로 해서 원내 당협위원장들께서 그렇게 목소리를 낸 면도 있고 저는 근데 다 네. 떠나서 네.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징계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뭐 사실 의총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그 문성호 한마디도 안 대변인 해가지고. 맺은 말 근데 왜냐면은 이게 제가 말할라 딱히 했어요. 말할 그게 네. 없어요. 왜냐면 타당 일이고 얘기하신 네. 대로 원래 뭐 의총이라는 게 내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건데 뭐그 얘기가 밖으로 나온 거니까 네. 뭐 논평할 건 딱히 없는데 그냥 한 가지 다른 사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의원님이 임명하는 거 민주당이 안 해줬을 때 그게 사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폭거잖아요. 무슨 얘기할지 딱 네. 알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사위 간사를 그럼 민주당 허락받고 뽑을 수는 그래. 없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사안 자체는 민주당이 어거지를 쓴 건데 거기서 나경원 맞아요. 의원님이 조선은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프레임이 비슷했다. 나경원 의원님의 그 권위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분명히 민주당이 잘못한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힘이 이제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박은정의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진짜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님께서 지금 본인이 억울한 진짜 뭐 네. 그런 걸 당하고 계신 거니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 맞아요. 그럴수록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는 건데 맞습니다. 사람도 감정의 동물이라. 네. 너무 박은정 아니 나도 어. 그래 나도 거기 지금 막 그- 추 의원님 얘기 듣고 있다 보면 아. 나라도 탭을 엎었어 나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뭐 말도 조심하고 그 박찬대 들고 온 빠루 같은 것도 함부로 들고 이러면 안 되고 아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정말. 이 의총 관련해서 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 네.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송구한데 제가 민주당 예전에 KBS에 있을 때 국회반장을 민주당에 했거든요. 네. 민주당의 의총이 진짜 장난이야. 거기 살벌해요? 파이팅 있죠 거기. 거기요 네. 상상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네. 이거는 아주 어쩌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의총을 하면 새벽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2-3시까지. 어. 그리고 결론이 안 나. 의총만 너무 해가지고 그때 기자들이 짜증을 냈어요. 의미 없는 의총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비슷하네. 우리가 기사를 안 쓰면 된다. 제가 중간에 좀 그런 역할을 했죠. 참 그래도 거긴 난상 토론을 그래도 많이 하나 보네요. 뭐 물론 각자 주장만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주장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지금 보니까 그 1인 1표제하고 통합당 얘기 보면 네. 이거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저쪽. 이제 슬슬 중계 어. 요청. 이제 아마 조만간 입국열차 그 이야기로 또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요새 저기 약간 좀 서운한 거 하나 있어요. 오 예.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원내대표였을 때 네. 그 의총에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발시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뭐라고? 예, 원내 그러니까 대표인데 이게 음. 원내가 아니니까 음. 저 그때 이제 당직을 맡았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이게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사실 의총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의원총회라는 거는 이 최고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게 당무의 일환으로 이제 의원 그 의정 활동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당 대표도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의원들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비참하게 쫓겨났듯이 뭐 쫓아내진 못하지만 대표를. 근데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의원들이 아유 원외들 왜 이렇게 괄시해? 막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 원외 같이 조화롭게 가서 똘똘 뭉쳐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아유 진작에 저 당협위원장일 때부터 한동훈 대표 시절 때부터 좀 이렇게 원내 이렇게 좀 서로 함께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듣고 보니까 예, 저도 이준석 약간, 대표 때 어땠어요? 우리 옛날 다 게- 원해잖아. 아니 근데 저 서름이 듣고 보니까 많아. 옛날 기억이 조금 나는데 이준석 대표도 원외 당 대표였잖아요. 네, 그쵸.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그런 있었던 것 있어요,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이준석 대표는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좀 대표인데 당원들이 뽑은 대표인데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됐고. 우리 성명서 내야 되나? 근데 뭐 일단 제가 당직자는 아니었는데 제가 기억한 온도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뉴스로 브라운관으로 본 온도는 그래도 김기현 그때 당시 원내대표셨죠. 좀 잘 살갑게 챙겨주는 아, 느낌이었는데 맞아. 대표님은 그러셨어요. 예, 근데 맞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맞췄던 분이 권성동 추경호 원내대표가 맞나요? 아니야. 네. 저기 비대위원장일 때는 윤재옥 아 맞다 윤재옥. 윤재옥 맞아, 원내대표. 윤재옥하고, 그다음에 대표였을 때는 네 추경호. 추경호 원내대표가 맞죠. 마지막에 대표 사퇴할 때쯤 그때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예 마지막에 권성동이 그러면은 있었던 뭐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막 그런 분들하고 거의 맞추진 않았는데 의원님들이 좀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분위기예요. 네. 근데 이게 분위기가 원래 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원내들은 뭐 서름이 좀 있는. 뭐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뭐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맞아. 자주 섞이 선거 치면 사람도 목소리를 아니지. 하거든요. 에헤이. 근데 갑자기 우리 당의 분위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원내가 원외를 챙기는 분위기가 됐는지 따뜻해졌어. 모르겠다 좋은 방향으로 이거야. 가고 있네요. 드디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이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아, 의도가 있는 건가? 아유 참 그렇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이야기 해보고 싶었었는데 사실 지금 사실 뭐 콕 집어서 막 얘기하면 고성국 전한길 씨죠. 전한길 씨 어제 한국 입국하면서 엄청난 발언들을 막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막 장동혁 뭐 우리 이거 뭐 버리면 윤석열 버리면 당신도 뭐 버려질 줄 알아. 뭐 이런 정말 협박이에요 협박. 예, 저는 좀 선을 좀 많이 넘지 않았나. 게다가 좀 많았어요. 카메라도 많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좀 너무 같지 않나. 게다가 또 저기 고성국 씨는 오늘 또 폐륜 발언한 정성국 빨리 제명시켜라. 오세훈이랑 같이 제명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그분들은 유튜버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 됐을 때 전한길 씨 관련해서 뭐 지명직 최고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고성국 유튜버가 전두환 네. 전 장군 관련해 가지고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사진을 올리자 네. 저희가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럴 검토도 안 하고 그럴 마음도 없고 저는 12.12 군사 반란이고 5.18 관련해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 바로 세우기 그게 뭐냐면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했거든요. 가열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운동권이셨어요? 네, 저 PD 계열이었습니다. 네. 제가 서울대 사수대장까지 했습니다. 안 어울리죠? 아니요. 네. 어울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는 한총련이죠. 한총련에 이제 저희는 비주류 PD 계열이니까 NL이 이제 주류 세력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이잖아요. 맞아요.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어떻게 보면 법정에 세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성국 유튜버의 의견이죠, 생각이죠. 이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지도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다음에 5.18에 관련돼서 분명한 입장을 할 거고 5.18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헌법 관련해서 여기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된다. 저희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나치게 어떤 유튜버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저번 전당대회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지지를 받았죠. 근데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동의해서 했지 그 사람들의 지시나 지령에 의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저번 전당대회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기는 게 혁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 지방선거 지면 장동혁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이론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럴 개연성은 없다. 역으로 본다면 전한길 그 유튜버 분께서 전한길 강사께서 오자마자 이렇게 그 지금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른바 중도로 뭔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도리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좀 더 변화를 하겠다는 걸 본인이 감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해요.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전한길 의원이 무슨 뭐 공천을 받는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얘기하신 대로 뭐 네. 진영직 최고위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님도 물론 이제 그냥 일종의 밸런스 게임 같은 거였어요. 맞아요, 밸런스였죠. 뭐 한동훈 대표 공천 주실 거예요, 전한길 공천 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유튜브 발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장동혁 호가 이제 대표가 되면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뭔가 장동혁 지도부 캠프와 교감이 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유튜버들이 약팔이를 한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합니다. 네. 한 뭐 지금 한 4만 정도 안 되는데 그때 유튜브 상에서 저희 신기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레거시 미디어 공중파나 뭐 종편에서나 아니면 신문에서는 다 김문수 후보가 네. 대세라고 했잖아요. 1등 할 거라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왜 아니라고 봤냐면 지방 선거를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못 이긴다는 게 너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말빨, 메시지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누가 될까? 90대 10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거로 다 나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러니까, 유튜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유튜버 딜은 전한길이라는 없습니다. 사람과 그 장동혁 캠프 측과 딜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 아니, 저는 잘 모르죠. 그럼 그냥 그 사람들이 약을 판 거다. 약을 판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거죠. 잘 보십시오.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전한길이라는 사람 유튜버께서 말을 되게 세게 하시잖아요. 이게 보통 언제 그러냐면 뭔가 자기가 억울하면 저래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뭐 아사모사한 걸 본인이 착각한 건지 뭐가 교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저 사람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전당대회 저도 이제 장동혁 대표 되는 걸 예측한 소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 뭔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거든요. 지지를 받은 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장동혁 대표에 뭔가 이런 게 딱 있어가지고 난 그냥 이 사람을 지지할 거야. 그냥 한 건지. 근데 이후에 얘기하는 걸 보면 자꾸 뭔가 본인이 상투 잡으려고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가 있지 않고서는 저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데가 워낙 아무 말이나 하는 데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좀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때 분위기에서 장동혁 대표 후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게 레거시 미디어나 이제 기존 언론과는 다르게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게 확 결집이 됐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미디어로서의 어떤 유튜브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의미를 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됐을 때 뭔가 권한을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기망을 유도는 한 적이 있어도 기망을 직접 한 적은 없다. 아니 근데 그걸 기망이라고 그냥 대변이 뭐냐면 그건 소위 말해서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뭔가 내가 되기 위해서 아니 뭐 물론 그렇죠. 저도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고성국 유튜버나 아니면 전한길 유튜버가 생각하는 상이 있겠죠. 그렇지만 당 대표는 뭐 후보 때와 또 당 대표가 됐을 때 이걸 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정서와 지금의 정서는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그냥 방송을 좀 재밌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좋습니다.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다큐를 했나요? 다큐? 네. 뭐 유재 변호사님은 이거 뭐 네. 저는 일단 아까 이제 김기현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에 전 큰 틀에서 다 동의를 하고 이제 네. 우리 구구 유튜버들 전환기 고성국과의 관계는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적절하게 인사도 좋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깝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적절히 끊어주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전환기 씨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입국했다가 지금 외국에 있었잖아요. 입국했다가 체포당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경찰이랑 잘 소환에 응하는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까딱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위험을 감수하고 왜 입국했느냐. 입국하고 이제 체포 못하게 하려고 라이브 영상도 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장동혁, 전환길, 고성국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삼각관계로 봅니다. 삼각관계. 네. 네, 뭐냐면 자기가 원래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든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라고 전환길 씨는 생각할 거예요. 고성국 씨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당당하게 뭐 영남권 지역 30개 달라 네.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대담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만들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전환길 씨도 다 하면서 나 장동혁 만들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외국 갔잖아요. 외국 간 틈에 고성국 씨는 당을 입당을 하고 심지어 우리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정훈 의원은 특별 당원이시라고 특별 세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환기 씨 입장에서는 이게 배알이 꿀리죠. 이거 왜 나 빼고 너네들끼리 놀아? 쟤는 줬는데 왜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 즉각 결정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버릴 거야? 이런 나랑 같이 영화보러 안 갈 거야? 나랑 영화보러 안 가면 나 너 손절할 거야. 맞네. 이게 딱 삼각관계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고성국과 전환기 사이에 낀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너도 좋고 난 너도 좋아 이렇게 해서는 이 삼각관계 해소가 안 됩니다. 결국 자기만 피해봐요.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관계를.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고성국을 징계하라, 조성국이 뭐 입당했는데 저 문제 그냥 둘 거냐, 전환기랑 같이 영화 보러 갈 거냐, 전환기 손잡을 거냐 묻는 이유는 그 둘과의 그 애매모호한 삼각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 안 그러면 아까 김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구구 유튜버들의 늪에 빠져서 마치 공당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게 김경 대변인 말씀이셨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 그렇죠. 대표가 네, 지혜롭게 잘 이제 그걸 비껴 나가시길 바라고 또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기하신 예시가 참 많네요. 이게 쉽게 가면 양다리도 양다리인데 이 여자친구들이 오빠 나 선물로 윤어게인 사줘 이러는데 사주기 싫은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쉽지 않은 길을 가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살아.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해? 못 사줘. 아니 뭐 영수증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인출해서 들고 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해 이러면서 어렵네요. 근데 진짜 어려우시겠네. 근데 저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네. 결국은 저는 이제 당원들이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장동혁 대표도 잘 알고 있거든요. 당원들의 마음이. 그래서 저는 뭐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가 예전에 선거 때부터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윤 어게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 그 주장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딩 속에서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국한되고자 뭔가 이렇게 틀에 가두고자 하는 게 있다고 봐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중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봤을 때 뭐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자유에 대한 가치 이게 다 일련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요. 전 부정선거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정선거에 의하면 이미 당선이 돼서 원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3,000표. 여기도 저 상당한 차이로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정선거를 믿고 싶어. 저도 부정선거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부정선거 믿지만 다른 것들은
저는 안 믿지만 그 부분은 다르지만 다른 부분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그분들이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해서 네. 아예 이상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론을 무조건 이상한 집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저희 당협에 이제 많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떨어지고도 이렇게 하면 선거하면 지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꾸려면 우리가 의석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 선거를 이겨야 되잖아. 근데 사전 투표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단계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니까. 그래서 민 의원이 그런 풍토를 너무 많이 퍼뜨린 거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론 자체가 네. 저는 너무 이 보수의 큰 해악이 된 게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믿게 되시면 투표장에 안 가세요. 왜냐면 이거 부정선거인데. 맞아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보수 범보수권을 지지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부정선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논리가 그러는 원래 더 크게 이겨서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아슬아슬 당선됐다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결과를 다 조작할 수는 없다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럼 더더욱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윤어게인이라는 것은 그런 프레임에 뭔가 세우려고 하는 건 나쁘다. 여기엔 동의를 하는데 다양한 걸 가지고 계셨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 프레임에 누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갇히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름부터가 윤어게인인데 네. 윤석열을 다시 데려오자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맞잖아요. 얘기하신 것 같이 저도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의외로 막 뭐 어떤 중국에 대한 얘기라든가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소득에 대한 얘기라든가 복지에 대한 얘기라든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 네이밍이 윤어게인이라고 본인들이 지어버렸는데 그럼 남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 재밌는 네. 거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갑자기 윤호갱 나와서 이거 좀 딴 얘기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제명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는 당원들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네. 지난 주말에 집회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죠. 거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윤어게인 네. 분들이 맞불 집회라고 해서 이제 여의도 곳곳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윤어게인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합류 대열 합류인지. 뭐 진짜 보수 합리적 뭐 보수 뭐 그분들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약간 제가 이제 스스로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집회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넓어졌네. 마음이 아주 푸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 근처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행진을 시위가 끝나고 여의도 공원에서 시작해서 행진을 KBS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이제 KBS 근처였어요. 네. 근데 누가 이렇게 오시는데 표정이 밝아. 그래서 아 뭔가 또 푸근해진 마음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쫙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오시면서 윤어게인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찬가지였던 서로 거야. 마찬가지였고. 윤어게인 하시길래 아. 내가 근데 아니 안타깝다. 김종혁 최고는 낚이셔가지고 그 인터뷰까지 하셨던데요. 저 봤는데. 아니 그게 지금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픈 얘기인데 네. 이게 원래 예전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했던 사람들인데 그쵸. 지금은 이게 그놈의 그 계엄 이후에 이게 완전히 무슨 두동강에 나가지고 이게 서로 반갑게 인사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제가 지난 주말인가요? 저 유튜브 보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외치는 그 유튜브들 중에 탑5 안에 드는 라인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팀이 모여가지고 합동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 한번 쫙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 그런 거 보통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지선 망해도 된다. 다 져도 되고 광역 다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윤어게인을 중심으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만 몇천 명이 보고 있는 방송에 전부 다 와 하고 있더라고. 아 정말 큰일이다. 이거 정말 큰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지면 들었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정말 안 돼. 이게 맞아요.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우리가 놓치면 이건 더 이상 통제 수단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소감을 한마디 얘기하면 전 다른 당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는 도저히 민주당 서울시장 치하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정말 이 정치에 관심이라고는 없던 정치 저간주청 20살 20몇 살짜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데는 박원순 시장님의 저는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윤호개인 이런데 젊은 친구들 워낙 많으니까 기억이 흐릿하고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 치하의 서울시는요 진짜 디스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 정말 그걸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은 알겠어요. 한번 꺾이더라도 리빌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민주 서울시장 얘기하시니까 그거 궁금해요. 이제 오세훈 시장 그 때리기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당직자분들도 많이 하고 사실 유튜버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것도 사실 고성국 씨의 맞아요. 이런 그 좌표 찍기로 좌표 저는 찍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발단을.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끝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어떻게 경선에서 만들어내느냐, 그 판을 공정하게 만드느냐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든지 예를 들어서 뭐 신동욱 최고든지 나경원 의원이든지 아니면 뭐 플러스 알파든지 뭐 이번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그러시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고, 저는 지금 당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악재죠. 악재는 맞습니다. 그 악재가 뭐 이게 너무나 행복하고 뭐 좋고 호재는 아니죠. 다만 지금의 지도부가 그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 됐을 때 지금이 악재를 정리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제한적으로 주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거를 딱 이 사람은 문제다 배제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경선에서 이런 일련의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동혁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 평가를 할 거고,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를 한 게 본선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종의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어떤 메시지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어떤 정치인의 발언을 단선적으로 그리고 요 상황 속에서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특정인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서 하는 거에선 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네. 김민대면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그 공정한 경선이 돼야 되는 거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게 사실 축제 같은 경선을 해서 가장 능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요 당직자가 마치 홍위병처럼 나서서 현직 시장을 저격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김기훈 대변인 말씀 그대로 의하더라도 그건 공정한 경선에 맞지가 않아요. 당직을 맡을 때는 사실 더 언행에 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은 자기가 어느 특정한 대표 혹은 뭐 특정 계파랑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대변하는 당이 아니거든요. 당직을 맡는 사람은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협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윤호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진짜 보수까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사실 다 포괄해야 되는 게 당협위원장이고 당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직을 그것도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당 대표의 의중을 뭐 읽어서인지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위병처럼 나서서 득달같이 현직 서울시장을 저격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강한 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제지 없어요. 없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느냐? 저거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소통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방금 김기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현직 어쨌든 유력 출마 후보자, 출마 예정자에 대한 당 차원의 그런 비토가 과연 공정한 경선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기훈 대변인 말씀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금 뭐가 굉장히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고 내면 지도부 흔들기가 되는 거고 장동혁 흔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나가서서 좀 격하게 발언하면 제명당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까 이건 김기훈 대변님은 아까 이런 거 가지고 윤리위 제소하고 정성국 의원 문제 가지고 윤리위 가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당이 그래도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걸핏하면 뭐 고소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고 경선 자체를 불공정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지방선거 하나 많아져.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두 개 다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이 저는 정무적인 타이밍은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장동혁 지도부에 비판할 수 있죠. 네. 반대로 그걸 보고 있는 당원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하신 바에 동의를 많이 해요.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그렇고 저도 평소에 워낙 좀 리버럴 감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런 걸 뭐라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약간 제 사심으로 저는 정말 민주당 서울시장인 서울에서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은 본인이 뭔가 맞고 본인이 옳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념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경선만 우선 생각해 주시고 경선 후에는 좀 선거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뭔가 이러다가 결국에 뭔가 경선에 미끄러져가지고 국힘에서 뭔가 오세훈 시장님보다 경쟁력 없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뀐다?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내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제 작은 정당이니까 후보가 성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결국 국힘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치하에서 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가지고 오 시장님이 좀 타이밍을 잘 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진짜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제 사적인 감정이 좀 있습니다. 김종철 최고가 들으면 서운하겠는데. 아 근데 그래도 이건 내가 너무 그 박원순 시장 10년이 너무 싫었어가지고 아우 안 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게 보면 선거 때 제가 예전에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진실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이잖아요. 그때 비공개 때 어떤 얘기가 오가고 그런 거 했을 때 진짜 막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튼 이준석 대표는 공정하게 하려고 했지만 저희 관점에서 뭐냐면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좀 편애한 듯한 모습이 좀 보였고 그리고 후보가 딱 정식 후보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당대표보다는 후보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더 그립감을 잡고 싶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잘하고자 하는 게 있지만 제가 이쪽 진영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가출을 2번 정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잡으러 가거나 모시러 가러 할 때 저희가 강성 지지자분들한테 엄청 욕 먹었거든요. 진짜 막 욕 먹고 막 상상 이상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다까지 막 그런 강성 지지자들 그랬는데 만나서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딱 그분들이 오셔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의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 사람들이 뭐 강하고 너무나 극단적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현장에 나오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나 아니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거칠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지켜왔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왜 우리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주고 우리를 몇 가지 프레임 속으로 가다 놓느냐 그렇게 또 불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국면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경선도 결국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고 보고 지금의 여러 가지의 어떤 당내 분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당연한 상황도 있습니다. 유별난 건 아닙니다. 진짜 저 경선했을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선에서 이겼는데 경선 불복하고서 저 한 번도 안 만나시고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열심히 또 그런 거 있고 세 분이 저를 안 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그 마음가짐 진짜 이재명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함 속에서 저는 하나를 돼야 되고 그게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정치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이제 네. 이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결국 앞서 예. 이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셨죠. 이기는 게 맞아요. 결국 혁신입니다. 맞아요. 그때 만약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대표가 고분고분 하셨지만 떨어지는 거하고
이 대표가 저렇게 어깃장을 놓았지만 당선되는 거하고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 하는 그럼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 그 얘기를 한 건 선거를 그렇게 하다 못 이기실 것 같아서 이기실 것 같으면 저는 쌍수를 들고 가서 환영을 하겠지만 못 이기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본다면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변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에 대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거칠게 비판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는 어떤 동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 사퇴하길 바라는데 그 변화를 감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 상황에선 그렇겠지만 그거를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셔야 이게 또 돼요. 정치력이다. 만약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신다고 국힘이 지선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진짜 그냥 가정으로 정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셔가지고 하면은 지선 이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퇴하시면 진짜 멋있긴 하죠. 근데 사퇴를 하신다고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아, 네.